안녕하세요. 한치명입니다. 신국제감사 기준 환경에서 그룹감사의 적용 사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회계협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감리 지적 사례를 제공받았는데요. 이 사례가 지분법 주식의 타감사인 감사에 이슈가 있었던 사례였어요. 그런데 신국제감사 기준에서 타감사인이 감사한 부문감사, 그룹 감사죠. 이 그룹 감사가 가장 변화가 큰 토픽이었습니다. 신국제 감사 기준이 2014년 재무제표부터 처음으로 시행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례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국제 감사 기준 환경에서 그룹 감사의 적용 사례를 주제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버뷰입니다. 이 감리지적 사례니까 먼저 감리지적 사례가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감리지적 사례를 보시고요. 이 구감사 기준에 따른 그룹감사 절차가 이 감리지적 사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감사 기준에 따라 왜 지적을 받았는지, 그리고 구감사 기준에 따른 절차는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역시 지적받은 사례다 보니까 당연히 감사 실패의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그 감사 실패의 원인을 고유위험, 통제위험, 적발위험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국제감사 기준에 따른 그룹감사 절차를 한번 설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아시게 될 수 있겠죠. 사례 분석 첫 번째 연도입니다. 보시니까 고구려도 있고 백제도 있고 좀 익숙하시죠? 이 2개년도에 이 사례 분석 연구가 걸쳐져 있고요. 그룹 감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약간 규칙을 세워놨는데요. 회사 명칭은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회사 명칭은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고요. 그리고 감사인은 위, 촉, 오. 감사인은 위, 촉, 오. 그리고 이 주인공들이 해당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요. 그래서 고구려에 우리가 감리를 받은 회사가 지금 고구려인데요. 이 고구려의 실질적인 최대 주주가 주몽입니다. 네, 주몽. 그리고 이 주몽은 이 주 백제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온조는 주 백제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인, 첫 번째 년도 고구려의 감사인은 위회계법인입니다. 위나라의 조조와 여포가 고구려의 첫 번째 년도 감사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 주몽이 고구려에서 실질적인 최대주주라고 했죠.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이 재무제표에 자금을 횡령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비겠죠. 회사는 이를 은폐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단기 매매 상품을 허위로 계상하게 됩니다. 단기 매매 상품이 있다고 하니까 감사인은 이 실사를 하게 되겠죠. 실제로 있는지 실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 번 요청을 했지만 없는 단기 매매 상품을 보여줄 수가 없었겠죠. 그러자 주몽이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백제의 온조를 시켜서 조조 본부장한테 돈을 주게 됩니다. 이 조조 본부장은 돈을 받았으니까 실사를 하지 않았지만 허위로 실사표를 작성하라고 여포이사에게 시키게 되죠. 네, 허위 실사표를 그래서 여포이사가 작성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연도였고요. 네, X1년도 관련자를 정리해 드릴게요. 이 회계법인은 주 고구려를 감사한 회계법인은 위회계법인이 되고요. 위회계법인의 조조와 여포가 감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조조는 온조로부터 뇌물을 제공받았는데 이 백제의 온조는 주몽이 지시를 해서 뇌물을 주게 되죠. 그리고 여포에게 상급자의 압력을 행사를 해서 단기 매매 증권의 허위 실사표를 작성하게 합니다. 고구려의 주몽은 실질적인 최대 주주고 자금을 유용했죠.
그리고 주식회사 백제를 소유를 해서 뇌물을 주게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단기매매 증권이 허위로 계상이 되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연도입니다. 여전히 주몽이 고구려를 지배를 하고 있고요. 고구려의 재무제표를 보니까 지분법 주식이 있네요. 이 지분법 주식, 예전에는 단기매매 증권을 가지고 있었죠. 고구려가 단기매매 증권을 팔고 지분법 주식을 취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단기매매 증권은 애초에 가지고 있지도 않았죠. 허위 실사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한 거였어요. 그러면 지분법 주식을 고구려가 가지고 있지 않겠죠? 그래서 지분법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발해한테, 발해입니다. 그래서 주 고구려는 주식 양수도 서류 등을 위조를 해서 이 지분법 주식을 고구려가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주 고구려 전체의 그룹 감사인은 촉회계법인이 되고요. 아까 위촉 5를 감사인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 지분법 주식에 대해서는 타 감사인인 5회계법인이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 지금 제갈량이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요. 원래 제갈량과 유비가 이 주 고구려 감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제갈량이 이 지분법 주식의 감액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다른 감사인과 의견 불일치가 되자 이 그룹 감사인인 촉회계법인에서 제갈량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게 돼요. 그래서 지금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5회계법인에서는 주유가 이 고구려가 지분법 주식을 살 때 이 실사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주신라에 대한 실사 업무를 하게 되는데 주유가 계속해서 주신라의 인차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독립성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제갈량이 주유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슈를 제기를 해서 주유에서 노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주세요. 5회계법인의 감사인이 주유에서 노숙으로 변경되었다. 그래서 관련자를 정리를 해보면 이 촉회계법인에는 유비와 제갈량이 있고 담당 이사였고요. 주몽이 소개를 해서 주 고구려의 감사 업무를 수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갈량이 업무를 하고 있었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의 개정 담당자였어요. 그래서 전액 감액을 주장을 했는데 이 교체가 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5회계법인의 주유에 독립성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경고를 했습니다. 5회계법인은 주유와 노숙이 있는데요. 주유가 신라의 감사 인차지였는데 이 제갈량의 지적을 받아서 노숙으로 교체가 됐고요. 그 다음에 회사는 역시 주몽이 있고요. 그리고 신라의 김유신, 김춘추, 발해가 지금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발해는 고구려가 소유하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의 실제 소유주고요. 여기 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투자처가 신라죠. 이 신라에는 이 관계자들이 김유신과 김춘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을 실제 소유주는 발해인데 지금 고구려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기존 주주가 김유신이었습니다. 김유신이 발해한테 매각도 하고 또 고구려한테도 매각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이중으로 양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의 특수관계자로 김춘추가 있는데요. 그 나중에 나오겠지만 신라로부터 자금을 대여를 받았는데 12월에 당자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이 대여금을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겠죠. 2000X2년도가 좀 복잡해서 이제 시간별로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3월에 발해가 신라의 주식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8월에 다시 고구려가 신라의 주식을 취득을 해서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분류를 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이때는 김유신이 이중 양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해가 주식 명의 개선 및 주권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유주라는 게 입증이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매매를 할 때 오 회계법인의 주유가 가치평가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주유가 노숙으로 변경되게 되죠, 나중에. 그다음에 이제 12월이 됐어요. 신라의 영업 상황이 악화됩니다. 지금 지분법 적용 주식, 신라에 대해서 지분법 적용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라의 영업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선박 건조 공정이 중단됐고요. 그다음에 엑셀 3년 3월에 이 선박 관련 매출 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신라의 재무 상황이 또 악화가 됐는데요. 가결산 재무제표를 보니까 순자산이 5억 원, 당기 순손실이 60억 원이죠. 그 다음에 신라의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회수 불확실성이 증가합니다. 아까 김춘추의 회수 불확실성이 증가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가결산 재무제표를 또 보니까 단기 대여금이 100억 원, 대손 충당금이 2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근데 12월에 당사 거래가 중지됐고요. X3년 3월 중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의 가치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2개 회계법인으로부터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의 가치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촉회계법인은 이걸 감사이니까 확인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 순자산이 5억 원이죠. 이거는 100% 전체 신라에 대한 순자산이 5억 원인데 지금 고구려는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분의 외부평가기관 가치가 100억에서 110억 원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이런 영업상황도 악화되고 재무상황도 악화됐다라는 여러가지 재반 증거가 있었죠. 그런데 이 절차가 적절히 수행되었는지는 조금 더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월달이 됐어요. 3월 16일에 오회계법인은 주유를 신라의 감사팀에서 배제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독립성 이슈였죠. 그리고 3월 26일에 이 촉회계법인은 신라에 대한 감사인의 확인서를 오회계법인으로부터 수령을 하는데 주유로부터 받습니다. 주유로부터 적정 의견의 감사인 확인서를 팩스로 받습니다. 주유는 감사 인차지가 아닌데 주유로부터 받았고요. 그리고 주유가 감사 팀원이 아니라는 것도 감사인의 확인서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별도로 확인 절차를 안 했고요. 그리고 감사인 확인서는 원래 감사 보고서 아까 받았었잖아요. 이렇게 가결산 재무제표 이런 거. 이 내용과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기사항도 없었고요. 중요사항에 대한 요약도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리뷰가 완료된 감사인 확인서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때 오회계법인의 심리실은 이 타감사인이죠. 타감사인의 심리실이 신라에 대해서 감사 절차, 감사 조서 보완을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대여금 20억 원이 과연 회수할 수 있는지 신뢰성을 확인하고 특수관계자 대여금을 조회를 해봐라 라는 요청을 했고요. 지금 회신문과 지금 사뭇 다른 실제 상황이죠. 3월 27일이 됐어요. 촉회계법인의 제갈량 감사 보고서 발행 임박 시점에 감사 참여자 간의 의견 대립으로 교체가 됩니다. 제갈량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의 감액을 주장을 했는데 지금 감사 업무에서 배제가 됐고요. 3월 30일이 됐습니다. 촉회계법인은
주 신라에 대한 적정 의견의 감사 보고서 초안은 받는데요. 이것을 특기사항이 있는 적정 의견 감사 보고서 초안은 주유로부터 받습니다. 노숙으로 교체됐는데 계속해서 주유로부터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주유는 사실상 확정된 감사 보고서 드래프트입니다 라는 문구를 유비의 요청으로 이메일에 기재해서 줬습니다. 회계법인은 이 주유로부터 예전에도 6차례의 감사 보고서 초안을 입수를 했는데요. 이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의 회수 가능성이 문제가 있다라는 정도는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6건의 감사 보고서의 순자산 가액이 마이너스 26억에서 플러스 25억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특기사항에 계속 기업에 대한 중대한 불확실성도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위험을 감지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오 회계법인은 주요 감사 절차 미비로 이 타 감사 법인은 적정 의견이 아니라 의견 거절할 것이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촉회계법인은 적정일 거라고 믿고 있는데 의견 거절할 것을 통보를 했고요. 그 이유가 관계회사 대여금 실질성 미확인, 계속기업의 불확실성, 연대보증 충당부채 미계상 이런 부분들을 이유로 의견 거절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신라가 자구안을 제출하겠다고 해서 일단 감사 의견 결정은 유보가 됐고요. 바로 그날 촉회계 법인은 고구려에 대해서 적정이라고 믿고 이 신라에 대한 감사 의견이 적정이라고 믿고 전체 고구려 그룹 오딕 감사 의견을 적정이라고 공시했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구분했는데요. 타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 결과 등을 활용했다고 기재를 하고 이 의견을 구분해서 이 감사 보고서를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견을 구분했지만 실제 감사 담당 이사랑 연락하지 않았죠. 네. 그리고 감사인 확인서와 특기사항이 포함된 감사 보고서 초안만 보고 감사 절차를 단순히 종결하게 됩니다. 4월 14일 의견 거절 감사 보고서가 공시되게 되고요. 바로 다음 날 촉회계법인도 놀라서 주고구려에 대한 의견 거절 감사 보고서를 공시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회사는 구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룹감사의 경우에 그룹감사인의 책임이 신국제감사 기준에서 더 크다라는 얘기는 들으셨죠. 그래서 구감사 기준에서는 타 감사인의 책임을 구분하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서를 보시면 감사인은 타 감사인의 책임을 구분하고 책임을 구분하는 경우에 감사 절차를 수행하거나 조금 더 이 책임을 구분하는 경우에 감사 절차는 좀 간략하겠죠. 그리고 책임도 좀 낮아지겠죠. 그리고 책임을 구분하지 않고 타감사인의 감사 결과를 활용하는 경우에 감사 절차를 수행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때는 감사 결과를 활용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 절차가 조금 더 많겠죠.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회사는 타감사인의 책임을 구분하고 책임을 구분하는 경우에 감사 절차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책임이 낮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한 감사 절차를 보시면 이런 절차만 수행을 하면 됩니다. 회사가 수행한 절차랑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책임을 구분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무 비율 등 전체에서 차지하는 부문감사 비율 등을 기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사실을 제대로 기재를 했고요. 그리고 타감사인의 능력과 독립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 타감사인은 중형회계법인이었는데요. 이 능력 면에서는 크게 이슈가 없을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독립성인데 이 회사의 주유가 기억하시죠?
가치평가 업무에 참여를 했습니다. 주신라의 가치평가 용역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차지를 하기에는 독립성에 문제가 있었죠. 이 부분을 제갈량이 고려를 했고요. 그래서 독립성이 없는 주유를 감사팀원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네, 여기까지는 잘했습니다. 그래서 주유가 아닌 노숙이 감사 책임자였는데 노숙에게 감사인 확인서 등을 입수하지 않고 옛 감사 인차지인 주유에게 감사인 확인서 등을 입수를 했죠. 그렇다면 이 타감사인, 적절한 타감사인과 교신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2번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기가 어렵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감사 보고서와 확인서를 수령해서 추가적인 감사 절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재무정보를 입수를 했고요. 1차에서 6차에 감사 보고서 초안을 입수를 했는데요. 그 감사 보고서 초안이 신뢰성이 좀 의심이 됐죠. 굉장히 금액의 단기순이익의 변동도 컸고요. 다음에 특기사항도 기재되는 등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 금액을 받았는데요. 회사의 순자산가액이 5억 원이었는데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기간은 상당히 높았죠. 100억 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 금액의 신뢰성이 의심이 되었지만 회사는 이를 무시했죠. 감사인의 확인서도 적절한 담당자에게 수령하지도 않았고요. 그 확인서의 내용 측면에서도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지만 회사는 이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경우에는 구감사 기준에 따른 감사 절차도 제대로 이행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